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성장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지기 박진형입니다. 요즘 모든 지역이 어렵다고 하죠. 양양군 역시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지역의 위기는 어느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닌 모든 지역민이 함께 힘을 모을 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양양군은 연어의 고장이라고 하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지금의 이 위기를 뛰어넘어 미래로 도약하길 바랍니다. 이에 주연방송에선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꺼져가는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뜨거운 젊음의 도시 양양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네, 활기 넘치는 양양군에 함께 소개 영상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도시, 명품 도시를 꿈꾸는 탁동수 양양부군수와 그리고 양양의 지역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주실 조명호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양양군 편 두 분과 함께 내일을 향해 다시 뛰는 양양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부군수님, 네. 최근에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양양 군민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양 부군수 탁동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부군수 대행 체제가 길어지면서 걱정과 우려를 갖고 계신 군민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게 현안들을 최대 깔끔하게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말씀들이 나왔는데 말 나온 김에 파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좋죠. 양양군 파이팅! 좋습니다. 자, 이어서 부군수님, 양양의 핵심 현안 하면은 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현재 추진은 좀 어디까지 됐나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40년을 이제 묵어온 지역의 최고의 현안이자 주민들의 수건입니다. 그동안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암초에 이제 막혀가지고 부침을 거듭했었는데요. 지난해 4월 이제 모든 인허가를 이제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드디어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어떤 노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김진태 강원도지사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우리 그 민간 추진위원회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발이 부르틀 정도로 설악산을 오르내린 그 결과의 산물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인허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부 이행사항 과제를 이제 받았는데요. 그 과제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이제 챙기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이제 훼손될 지역에 있는 식생을 이제 이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6월 달에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벌목 작업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설 삭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예상대로 하면은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시운전을 거쳐서 상업 운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2027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희귀식물 이식에 대한 그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사가 재개됐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지금 재개가 된 상황인데 희귀식물 이식에 이어서 벌목
이 더 이상 진짜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그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오해가 좀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유산청에 이제 착수 신고를 하도록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사 일시 중지라는 이제 명령이 내려왔었고요. 덕분에 이제 저희가 그 국가유산청에서 현지를 확인하면서 이행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모든 사항들이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받아서 곧바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식은 기간 내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무려 40년의 이야기인데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여곡절 계속 사실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이러다가 뭐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참 그 오랜 그 과정을 거쳐온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13년, 2015년에 그 오색 케이블카 그 경제성 분석에 이제 그걸 수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제 참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때부터도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은 이제 환경 훼손에 대한 이제 반발 그리고 그에 뭐 수반된 각종 행정적 법률적인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이었고 그것이 이제는 그런 많은 절차들과 고비들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과 운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겪었던 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앞으로 일정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첫 번째는 오색 케이블카 건설 과정에 대한 이제 철저한 관리와 그 설득력 있는 환경 보전 대책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착수까지도 참 많은 과정이 겪었고 이제 사업을 착수했지만 여전히 환경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결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이제 건설 과정상의 환경적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설치 이후에도 운영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환경 관리 대책이 같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결국은 건설을 해가는 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의 운영 방안이나 이제 오색 케이블카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 그 컨텐츠들을 이제 준비해 가야지 될 겁니다. 일단 그 오색 케이블카가 이제 건설이 이제 확정이 돼가는 이 전후 시기에 전국에서 오색 케이블카 외에도 여러 이제 오색 케이블카들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경쟁이 많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색 케이블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안정적인 운영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핫한 그 양양군의 이제 방문 체류 인구들을 오색 케이블카로 유인하고 또 오색 케이블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양양군의 이제 생활 인구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건립을 저도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군수님, 양양하면 뭐 이제 앞으로 오색 케이블카도 유명해지겠지만 가장 유명한 또 그 연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연어의 고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사업 이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이제 양양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어와 송이의 고장인데요. 저희는 이제 특성화된 자원, 그 연어를 가지고 이제 K 연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세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민간 기업인 동원산업에서 추진하는 연어 육상 양식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6,500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한 2만 톤의 이제 연어를 생산하는 건데요. 이거는 2028년까지 이제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수산물 클러스터 이제 조성 사업인데요. 요거는 1,500억 원을 이제 투입해서 지원 시설하고 이제 가공 공장을 이제 시설한 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은 저희 군에서 이제 추진하는 건데요. 동원 사업이 이제 입지함으로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전후방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제 산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시키는 건데요. 저희가 1,2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2029년까지 이제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이제 그 양식을 위한 기자재 사업, 그다음에 사료라든지 백신 이런 거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동원 산업의 이제 계열사들 포함해서 약 80여 개의 업체들이 이제 입주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입주하게 되면 어떤 엄청난 시너지가 이제 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이 사업을 위해서 기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 사업 기간에는 약 연간 한 5천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약 1조 원의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사업이 전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이제 1,900개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양양을 변화시키는 큰 동력 산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 가지의 방안을 좀 함께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세 번째 뭐 전후방 사업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살리노 파크라고 네네네. 산업단지 조성에도 심혈을 계속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라는 걸 보니까 기업들이 좀 확실히 많이 들어오는가 봅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아까 살리노 파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네. 마지막 파트의 그 사업이 되겠는데 네. 제가 이제 살리노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는 이제 살몬, 영어의 살몬하고 이노베이션의 이제 영어 합성어입니다. 네. 연어를 통해서 양양을 변화시키자 이제 그런 의미고요. 동원산업 인근 약 100m 인근 도로를 이제 경계해서 한 100m 인근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약 5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되고 현재는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산단 지정 절차를 이제 밟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꼭 잘 완성이 되면 놀러가 보고 싶네요. 네. 양양군이 이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국내 최대 연어 산업 도시를 꿈꾸고 연어 산업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건립은 잘 하더라도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그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박사님? 예. 연어 이제 그 연어 같은 경우에 국내 연어 수입량이 이제 지난해 7만 7천 톤이었다고 하고요. 그 과거 10년 동안 5배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수산물 수입액 중에서 이제 1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연어 소비량이 매년 3% 정도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나 국외 모두에서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유망한 이제 수산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수입 연어를 이제 국내 생산으로 이제 대체하는 것에 이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에 이제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지정을 시작을 했고 이제 양양군도 그때 부산과 포항과 함께 그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로 지정이 된 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연어 양식의 이제 유망성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뭐 양양군이 어쨌든 상당히 이제 많은 우위를 이제 점하고 있는 그렇지만 여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 간의 경쟁도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부분의 그 연어가 이제 수입을 통해서 국내 소비가 충당이 되고 해외 시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망한 그런 것인 만큼 시장 규모가 상당히 이제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경쟁이 된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출혈 경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이 더욱더 시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양양은 연어의 고장으로서의 그 이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지역 간의 경쟁 속에서도 연어 생산의 어떤 거점으로서의 우위를 점해갈 이제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까 이제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어와 관련된 전후방 연계 산업
대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살리노파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단순히 제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통이라든지 양식 기술 관련 이제 R&D, 상품화, 그리고 이제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뭐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마련을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인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준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수입 연어가 아닌 국산 연어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농촌은 물론이고 뭐 전국적으로 고령화에 인구 감소에 뭐 일손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설상가상 날씨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 교수님, 양양군도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의 고령화, 공동화가 이제 심각한 수준이고 이건 아마 양양을 비롯해서 어떤 군 단위 도시의 어떤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양양군만 해도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한 36%에 이제 육박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점점 이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시점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청년 농업인을 이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형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이 이제 바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260억 원을 투입해서 4헥타 정도의 이제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할 이제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보통 딸기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오이 같은 거를 이제 재배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이제 입주시키는 겁니다. 임대를 줘서 그렇게 되면 한 27명 정도가 이제 입주할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또 거주 시설도 이제 조성이 돼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효과를 거둔다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확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양양군의 현재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양양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여기 양양 사시면 자랑거리 있어요.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번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공기가 쾌적하고 천이나 강이나 바다가 다 어우러져 있어서 좋은 살아보니까 다 주민들도 다 친절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크게 교육적인 면에서나 뭐 모든 점 불편하게 없이 생각하고 있고 산 쪽으로 되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노루, 꽃사슴, 산토끼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요. 시골의 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대천을 꼽고 싶거든요. 남대천 르네상스라 해가지고 양양군에서 엄청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양양의 자랑거리 저희 양양 전통시장이 가장 큰 자랑거리지 않나. 재료랑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팔기 때문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양양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점 있어요.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유입될 수 있게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병원이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속초나 강릉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참 서핑 때문에 되게 양양이 5, 6년 전에 너무나 관광지로서 활성화되고 이제 부럽다고 하셨는데 요새 조금 관광지로서 약간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더 개선돼가지고 더 발전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구 해변 이런 바닷가로는 아직 랜드마크는 좀 아쉽다. 확실히 사시사철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요 도로 옆에서 한 20분, 30분만 세워놔도 양양군에서 이게 날아와요. 그래서 여기 불법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를 좀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을 늦춰줬으면 좋겠어요. 애들 데리고 막상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좀 불편해요. 애들한테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 기준으로 말하면 놀거리가 별로 없어요.
재밌게 놀고 싶으면 버스 타고 속초까지 가야 되니까 양양에 좀 제 의견이지만 좀 놀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 나에게 네. 양양군이가 이제는 습관처럼 돼가지고 하여튼 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 살기 쾌적한 지역에 내려오면서 좀 기관지나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고향이죠. 연어들도 고향으로 돌아오곤 하잖아요. 저도 결국엔 고향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세컨 라이프. 저도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네,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양양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행복의 종착지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뭐 이 질문도 굉장히 좀 궁금해요. 부군수님,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이 네. 부분도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9월 달부터 이제 양양사랑 상품권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계획인데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그 질형으로 일단 이제 시작을 할 계획인데, 지금 그와 더불어 가지고 어떤 소상공인 업소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2차 보전하는 사업, 또 그동안에 없던 이제 그 신용이나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원도랑 협의해가지고 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좀 저희가 이제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양양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이제 그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외집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이용 요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드리고 그 상품권을 지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 여러분은 이제 군수님만, 우리 부군수님만 믿으면 되겠죠? 아닙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양군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약 2만 8천 명 수준으로 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양양은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10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박사님,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좀 도움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생활인구 간단히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생활인구란 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이제 개념인데 이 기존에 이제 정주 인구에 더해서 지역에 이제 체류하는 인구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이제 3시간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이제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을 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거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는 인구의 총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양양군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 대비해서 한 10배에서 17배까지도 되는 그런 배수를 보이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배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양군이 이제 외부로 유입되는 생활 인구가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이 생활 인구 중에 이제 체류 인구 들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체류 인구 중에 질을 높이는 것. 체류 인구 중에서도 이제 단순히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근 통학이라든지 다지역 거주, 농촌 유학 이런 부문의 그 체류 인구들도 더욱더 그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양양군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등록 인구 대비 생활 인구가 훨씬 많은 곳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부군수님, 생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는 어떤 이 방안들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양군은 등록 인구 대비 생활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28.6배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79만 명이 지금 이제 생활 인구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카드 사용액의 어떤 이제 그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사용액 80%가 외지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외지인들이 많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그 주민 생활, 어떤 기초 생활과 관련한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확장이 이제 우선 무엇보다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어떤 규모로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시설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를 늘려야지만 이제 수용이 가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 생활인구를 이제 산출 기초에다가 삽입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저희 구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떤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또 환경이라든지 어떤 생활 인프라를 정하는 어떤 그 데이터를 정할 때 생활인구 지표를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까 인터뷰에서도 봤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이제 의료 시설과 아이들이 즐길 체험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개선책은 좀 고민거리나 뭐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농촌 지역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 구는 이제 다행히 지금 산후조리원, 어린이집하고 산후조리원, 가족센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시설하는 육아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인근 뭐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오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90%를 훨씬 이제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위에 더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떤 체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어떤 기본 베이스인 해양 레저에 기반해 가지고 여기에 사계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양양군 편 현재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7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코너죠. OX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앞쪽에 계신 팻말을 들고 O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OX 퀴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해안 해변의 난개발 지적 동의한다. 하나, 둘, 셋. 동의를 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자, 3번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 단속만이 답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가 나왔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양양군에 있어 위기는 기회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동그라미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주관식입니다. 먼저 부구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짧은 한 단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양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좋습니다. 박사님, 양양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다. 좋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또 답변이 갈렸던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동해안 해변의 난개발 지적 동의한다. 부군수님께서는 X를 해주셨고 박사님께서는 동그라미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부군수님 여쭤볼게요. 왜 X를 들어주셨나요?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간편하게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양양 같은 곳은 이제 그동안에 개발에 소외됐던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개발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개발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난개발이라고 한다는 건 너무 과도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이 또 동그라미를 해주셨잖아요. 짧게 한번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약간 비슷한 그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이제 개발은 어쨌든 수용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딸리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양양군의 여건이 지금 그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많은 그 장애들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양군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변 여건 때문에 난개발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또 저희가 주관식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님께서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도전이라고 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희가 어떤 K 언어 산업화라든지 오색 케이블카를 통해서 바다와 연결하는 어떤 복합 해양 레저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도 네트워크 짧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양양군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양양군 안에서만 어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도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이라든지 여러 그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양양군 편 어느새 마칠 시간이 벌써 도래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탁동수 부군수님이 선곡한 히트송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내일을 향해 다시 뛰는 양양군이었습니다. 딱 맞는 히트송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예, 강선혜님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양이 이제 연어의 고장이고 연어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는 고장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노래의 가사말이 그거와 좀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혹시 뭐 이 노래 들었을 때 왜 이 노래가 선정됐을까? 이 노래가 왜 좋았을까? 뭐 의견이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지금 딱 아주 적절하게 고르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요. 저도 원래부터도 좋아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맞는 음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음악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살짝 따라 불러보고 싶은데 가사가 잘 안 들리네요. 예.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탁동수 부구수님과 조명호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님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양양군 편 함께 하셨습니다. 매력적인 젊음의 도시 양양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